아메이를 선택하는 이유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왜 어떤 면을 보고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는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직장에서 한 38년을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외투 기업의 CFO로서 마지막 임무를 다 하고 이제 직장을 은퇴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내가 아메이라는 그 정보가 나에게 왔을 때 이걸 선택해서 기회로 잡고 아메이로부터 소위 말하는 인쇄소득과 같은 이런 소득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은퇴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참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간절하신 게 그 뭡니까? 어떤 게 가장 간절하십니까? 예. 지금 뭐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게 어,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창출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 조금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충분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요. 예, 그런 지금처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메이를 선택해서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에서도 제 인생을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예.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권하고 본인들도 준비하는 게 대충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외계 이게 다 연금이니까 어, 이런 소득들이 결국은 자산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개인마다 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건 좀그 논외로 하고 국민연금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은 한국의 국민연금 실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표가 이제 부부들이 받는 연금의 분포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100만 원 미만이 총 그 74%가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가 0.02%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그 민주당의 뭐 최혜영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고 2020년 12월 기준 자료입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자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공적연금에다가 지금 아까 말하는 그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사적연금을 또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도 한국에는 지금 82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걸 국민연금으로 좁혀서 본다 그러면요. 국민연금은요. 월 평균 66만 9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한국의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 왼쪽 자료에 보면요. 고령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막 그래프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러면 남은 기금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2040년 되면은 마이너스 14.1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2040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후죠? 28년 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에 28을 더해서 내 나이가 몇 세쯤 되는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그때쯤 되면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가고 2055년에 가서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요즘 나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났던 건데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한경련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표제만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곧 앞두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예, 국민연금을 계획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아까 평균 받는 16만 9천 원보다도 적게 받을 수 없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당연히 이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준비 방법은요, 뭐 국민 개인 퇴직연금 이런 거에서 반드시 연금성 소득을 하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저도 마케팅 플랜을 듣고 또 사업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 소득을 아메리를 통해서 만들고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참 생각이 들고 막 지금 안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산 소득을 원하죠.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자산 소득을 잘 만들지 못할까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입이 만들어지면은 월급을 타시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수입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에서 수입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가를 잘 보시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현금 흐름 패턴을 한번 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금 흐름 패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더 우리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수입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어, 지출을 통해서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자산이나 부채 쪽 이쪽으로는 가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지출만 해도 빠듯하든지 아니면 모자라고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수입을 가지신 분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사람의 현금 패턴이라고 우리가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 패턴 말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 돈이 벌어지는데 그 돈이 지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부채 부분을 거쳤다가 돈이 다 소진을 돼버리네요. 이런 현금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 대부분 이런 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승진도 하시면 수입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는 수입만큼이 뭐 지출이 같이 동등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이 좀 남겠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든가 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수입이 좀 늘어나면 쓰는 것도 늘어나게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쓰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주변에도 저를 보면은 새 차를 좀 바꾼다든가 조금 더 큰 차로 바꾸고 집에도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것도 뭐 한 10년 썼다 그러면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지출이 다 이게 자산인 것 같아서 사실상 다 부채라는 거죠. 그죠? 돈 먹는 하마죠. 그죠? 예. 차는 뭐 하나를 굴리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직업에서 벌은 돈이 지출을 거쳐서 부채를 통해서 소진이 돼버린다. 이게 바로 중산층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이건 수입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보니까 직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부터 나오네요. 그죠? 자산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지출을 통해서 남는 부분이 어디로 가요? 다시 자산으로 재투자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주 수입원이 첫째는 노동소득이 아니라는 것과 남는 부분이 예,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가 돼서 계속적으로 현금 창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패턴을 다 원하시죠. 예. 바로 이런 현금 패턴이 바로 부자들의 현금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날이 갈수록 자산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제가 이제 자료는요. 하위 20%와 상위 1% 간의 자산 격차를 이야기한 건데 보실까요? 하위 20%는 자산이 5만 원 1년 동안에 늘 동안에 상위 1%는 3억 8,929만 원이 는다고 해요.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하위 20%와 상위 1% 간의 자산 격차가 몇 배요? 290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상위 1%의 소득원을 한번 보세요. 상위 1%는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는데 어떤 소득이 가장 많아요? 예,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이니까 6.4% 가장 적죠. 이자와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 이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당연히 부자겠죠. 왜? 연금성 소득이고 자산소득이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산소득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이 표 많이 보셨죠?
ESBI 중에 어느 겁니까? 예, 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ES는 그죠? 예, 노동 수입이고 B와 I는 뭐예요? 예, 사업가 투자가들은요. 이게 자산, 인세, 권리 이런 소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빠 가난아빠 책을 스폰서님부터 전달받고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난 뒤에 확실하게 깨닫는 게 이겁니다. 내가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얻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 소득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갖다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럼 결국 뭐예요? B 부문으로 가든지 I 부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든지 뭔가 투자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산 소득이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시죠? ES에서 BI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B와 I로 가는 게 쉽습니까? 예. 결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돈 버는 패턴이 바꾸기 힘든 이유,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요. 자기가, 현재 벌고 있는 수입의 형태 있죠. 그게 E와 S 이런 쪽에서 버는 분들은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하는 걸 갖다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책에서는 자기 현재 버는 방법, 여기서 여기 너무 집착이 돼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해요.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하면서 아메 사업을 잘 알아보고 해서 결과를 내시면은 자산소득을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다가 거기서 또 꾸준히 하시지 않고 또 다시 원위치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정에다 포커스를 더 맞춘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I와 B와 I는요, 그죠? 리스크가 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늘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안정을 취할 거냐 자유를 취할 거냐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아미 사업 설명을 듣고 알아차린 사실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노동 수입이 아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 수입을 계속 벌고 있었죠. 물론 중력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형태는요. 노동 수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 사업은 바로 뭐냐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걸 지금까지 꾸준히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아미 사업은요. 어떻게 해서 어떤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냐 하면요. 회원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즉, 아메 제품을 써보고 그 좋은 제품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메 제품을 잘 쓰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죠. 이제 물론 아메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이 도구를, 아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회원들을 많이 모은 기업들이 지금 기업 가치가 다 상위에 있는 거 아시죠? 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익숙합니다. 뭐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원 자산을 만드는 기업에 내가 암만 거기에 가서 뭐 활용을 하고 이래 하더라도 내가 회원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예. 내가 회원 자산을 직접 만들고 그 만든 자산은 내 자산으로 소유가 될 수 있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메 회원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예.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우리 생필품 쓰잖아요. 그 생필품을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 좋은 경험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서 그분도 유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면 그런 소비자 모임을 예, 그걸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죠. 오른쪽 그림 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소비자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일,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소비를 통해서 이런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아메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해야 될 일이 내가 그렇게 써보고 좋으면은 그런 유리한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세 분을 한번 이렇게 후원을 해보자. 그분을 도와주고 해서 그런 걸 그분도 유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 정도 하는 한 달에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소비하는 가정 세 사람을 이렇게 후원해서 그분들을 도와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요. 그리고 내가 9%가 되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요. 월 수입이 한 20에서 50만 원 볼륨에 따라서 이렇게 요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 소비를 통해서 다른 분에게 알려서 그분들도 이익이 되게 하고 해서 20에서 50만 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산소득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처음에 알렸던 3%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면요.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일 아래 그림이 내가 처음에 했던 9% 그림하고 같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나를 브론즈 빌더라고. 여기는 어때요? 금액이 다시 좀 높아졌죠? 70에서 12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소비를 어차피 쓰는 생필품의 소비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아마 굉장히 어, 큰 수입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요. 월 한 20에서 50만 원 뭐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는 제품을 브랜드 생산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로 구성이 되는 그런 소비자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계속 이걸 확장시켜 나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SP, GP,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그림식으로 되는 겁니다. 15% 브론즈 빌드는 앞에서 설명된 그 그림이 아래 세 개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게 1000만 PB가 넘고 한 1100만 원이 되면은 23%가 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너스까지 합쳐서 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연말에는 또 보너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핀이 이제 SP 지금은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SP, GP 이렇게 쭉 되는데 이 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아래가 지금 SP죠, 그죠? SP는 이제 한 월 수입이 한 100에서 150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다이아몬드를 가면 연봉이 한 1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만 되더라도요. 제일 가운데서 조금 더 벗어난 거예요. 그죠? 아직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수입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한대의 수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와서 보다 보니까 야, 참 여기에서 주는 어떤 연금의 수입의 성격의 자산 소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완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일생에서 내가 결정한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뭐냐? 또 하나의 자산 소득을 아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과감하게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자산 소득의 구성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뭐 기타 또 소득, 그다음에 이제 아메 수입을 합해서 이게 제가 평생 연금의 성격으로 이렇게 받다가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을 뜨겠죠, 그죠? 하지만 거기 전까지 내 노년을 이 수입을 가지고 제가 내 노년을 좀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 수입이 뭐예요? 다른 자산소득에 비해서 가장 큰 자산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소득 합해는 것보다도 아메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아시죠, 그죠? 제가 이런 이제 걸 실질적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렇다 보니까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다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아메 사업을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안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지금 한국 아메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의 역사가 넘다 보니까요, 그죠? 아메 사업자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아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자립 플랜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부모가 보통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좀 도와주는 방법들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죠? 다 이거 공감 가시죠? 특히 장가 가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막 매주 마른 반찬 해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죠? 김장철쯤 되면은 막 김장 많이 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산물도 보내주시고, 그죠? 생일 때 축하금 보내주고, 손자, 손녀들 또 한 번씩 더, 집에 오면은
또 듬뿍듬뿍 또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보통 일반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부모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핀 정도 해서 이제 자산소득을 만들어 놓으신 부모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돕는 방법은요. 일반 부모들이 돕는 방법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김세중 리더는 마른 반찬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하고 뭐 합니다. 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못해지죠. 뭐냐?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오고 함께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아미 사업이 윈윈의 비즈니스고 남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도 돕는데 자녀를 돕는 건 당연하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 자녀 모두가 있죠.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왜 아메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처럼 자녀들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노후와 더불어 자녀들과 함께 평생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같이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아미 사업을 하는 이유고 자녀들에게 아미 사업을 알려준 이유입니다. 당장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또 이렇게 좀 뭐 아직까지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달에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은 크로아티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년에 두세 번 이상은요, 해외를 포함해서 여행을 다니죠. 이런 루틴을 만드는 거는요, 저는 38년 동안의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거 해본 적 없습니다. 내 혼자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자녀들하고 같이 다녀본 적은 없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고 지금 그걸 제가 꿈꾸고 있고 또 그걸 또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보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미팅이 바로 오늘과 같은 미팅입니다. 이런 미팅에 함께 자녀를 초대해서 들어보시고 자녀들에게 후원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